안녕하세요. 이기병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논문은 SK그룹의 성공과 실패의 전략적 분석이라는 논문입니다. 연구 목적입니다. SK그룹 10년의 성공과 실패 과정을 이해하여 한국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실패를 예방하고 또 성공을 지속하기 위한 교훈과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TX 그룹의 어떤 해체 과정을 중요 사건 중심으로 분석했고 또 실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전략적 주제로 구분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한국의 기업들은 비관련 다각화로 성장을 추구했으나 STX는 수직적 통합을 통해 선박력, 엔진, 조선, 해운 등 수직 계열화로 성장했다는 점에서 조금 우리 국내 기업들과 다른 좀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관련 다각화로 성장한 기업들을 꼽자면 국내에서는 두산 같은 경우를 뽑을 수 있죠. 두산그룹 같은 경우에는 본래는 소비재 상품이었죠. 근데 그거를 이제 두산 중공업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비관련 다각화를 실시했고, 이에 반대되는 관련 다각화 사례를 꼽자고 하면은 코카콜라 같은 걸 좀 예를 들 수 있겠네요.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콜라를 시작으로 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주스 판매 회사로 변신을 거듭나고 있으니까요. 거래 비용 전후방 업체 간 거래 비용이 커서 내부화가 더 효율적일 경우 수직적 통합 요인 발생. 이 표현에 대해서 잠깐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거래 비용 이론인 거는 이론이란 말은 이제 특정 목적 단일성을 위해 기업이 선택하는 대안 중 내부화보다 외부 기업과의 거래 비용이 낮은 경우에 기업 간 거래를 선택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결국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 거래 비용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거래 비용은 자산 특수성과 계약의 불안정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요. 자산 특수성이라는 것은 어떤 자산이 특정 업체에 공급될 때 호용 가치가 커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거래를 내재화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이라는 것을 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STX 그룹에 대한 개요를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이죠. 그 쌍용중공업에 이 인수가 돼서 그때 그리고 이제 사명을 변경했죠. 그래서 STX라는 사명으로 새롭게 출범을 했고, 스페셜 테크놀로지 엑셀런트의 약자죠. 거기서의 약자를 따갖고 왔고요. 오너는 이제 강덕수 씨죠. 쌍용중공업 CF 출신이에요, 이 양반이.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대표이사 사장까지 가셨던 분인데, 본인이 이제 주도적으로 해서 회사를 인수하게 됐죠. 그래서 2012년과 2013년도에는 재계순위 13위까지 기록이 됐어요. 그러면서 2008년도죠. 글로벌 금융위기 기점 이후로는 조선해운업이 불황이 시작되고 2014년도에 그룹이 해체가 됩니다. 이런 STX 그룹의 어떤 중요 사건을 5단계 정도로 분류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1단계입니다. STX 그룹의 조선해운 수직 계열화. 이때는 정말 그 비약적인 성장의 기초를 다진 시기라고 보면 되죠. 대동조선, 사명이 변경됐죠. 이후에는 STX 조선이고, 범양상선도 이후에는 이제 STX 페노션. 그리고 이런 STX 페노션은 또 그 이후에 이제 주인이 바뀌었죠. 하림이 인수했죠. 그래서 상호명을 이제 페노션이라는 회사로 또다시 이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은 STX 엠파코, STX 엔진, STX 조선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해운은 페노션, STX 페노션과 에너지는 STX 에너지가 중심이 돼서 수직 계열화를 시작합니다. 2단계입니다. STX는 중국 다롄에 조선 생산 기지를 구축합니다. 이게 구축하게 된 배경이 그때 당시에 그
라오닝성 당 서기가 지금 중국의 리커창 총리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국 다롄의 벌크선, 자동차 운반선, 탱커선 등 대형 선박 건조기지를 구축하죠. 약 2조 원 가량의 돈이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였는데 이제 100% 단독 투자로 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조선 산업의 특징이 되게 그 배에 비해 정말 예민해요. 그래서 이 조선 산업의 특징이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3D 산업의 어떤 좀 가까운 면도 있고 또 일정 수준의 인력이 필요하고 또 개발도상국 산업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수주 생산으로 프로젝트별, 공정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또 세계가 단일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서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또 계약 조건이 각자 좀 다르고 세계 경계에 되게 좀 민감합니다. 그리고 또 바닷가 사업, 바닷가 입지 면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해안가 산업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울산이나 뭐 거제나. 그래서 선박 건조에 따른 또 차입, 상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금융 밀착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초기 대형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많은 자금이 수반되는, 그래서 대기업들이 주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고 또 종합 가공 조립의 어떤 산업이면서 자본기술적이면 자본과 기술 또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단계입니다. 그 STX 이제 고부 가치를 위한 STX는 이제 STX 유럽을 인수하죠. 원래 STX의 어떤 그 회사 이름은 회사는 이제 크루즈선 세계 2위였던 노르웨이의 아커야즈라는 회사를 인수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이름을 나중에 바꾸죠. STX 유럽이라고. 그래서 STX가 이제 이렇게 추구했던 거는 저부가가치부터 고부가가치 선박까지 이르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기대했었어요. 그래서 크루즈선 분야에 글로벌 선두권의 아카야제를 인수하게 되면은 진출할 수 있다라는 이런 야심찬 생각으로 이 당시는 한때 세계 4위의 조선그룹으로 부상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4단계죠. 4단계를 보시면은 조선해운업 침체기에 후퇴가 없는 STX 그룹이에요. 이때는 저가수주 경쟁이 아주 치열했고 선박의 어떤 수익성이 엄청 악화되는 시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차입 의존도도 높아지는 시기였어요. 근데 이런 유중한 시기에 STX는 또 대한통운이나 대우건설, 하이닉스 인수전에 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 확장의 경영 기조를 확대했죠. 그래서 핵심 연관과 무관한 또 해외 자원 개발 투자에도 많은 힘을 좀 기울였어요. 그러니까 조선업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보통 보면은 조선업이 선박 건조 대금을 받는 단계가 5단계가 있거든요. 계약이 이루어지고 또 착공, 기공, 진수, 인도라는 이런 5단계를 가지고 있는데 STX는 여기서 좀 아쉬웠던 게 돈을 받는 계약 조건 중에 헤비테일 방식이라고 있는데 이 방식은 앞서 말씀드린 5단계 중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인 인도 시점에 돈을 선박 대금의 한 60%를 받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 부담이 엄청 또 심해졌죠. 자, 5단계는 유동성 위기와 ST그룹의 해체인 시기예요. STX 그룹 중에서 제일 먼저 비상벨이 울린 회사가 STX 건설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은 한때는 아프리카에 주택건설 사업을 크게 펼쳤던 그런 회사였어요. 결국 이제 STX는 주거래은행에서 그때 당시에 산업은행이었거든요. 그래서
STX 자체가 가지고 있는 조선 해운 수직화 계열의 꿈이 끝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는 뭐냐면 STX가 기대했던 그들만의 시너지 효과의 기대치를 한번 정리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선 해운의 어떤 완벽한 수직 계열화, 해운업 불황시는 조선업이 완충하고 또 조선업 불황시는 해운업이 이거를 노후선박 교체나 선대 확충 등으로 또 완충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야무진 꿈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또 조선 사업이 5, 6년 후에는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범양상선 페노션이죠. STX 페노션의 어떤 운송 물량도 좀 확대를 좀 기대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좋은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STX의 보통 이제 기업 전략은 크게 이제 네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은 구체적인 매출 목표의 제시를 통한 성장의 빙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1조 원의 이익보다는 1만 명의 고용의 의미가 있다고 오너는 주장을 했고 또 그렇게 또 채용 시장에서 많은 사람을 뽑았어요. 아이러니한 게 사람을 뽑으면서 신입사원을 뽑으면서 기존에 있던 임직원들의 임금을 또 삭감시켜요. 그러면서 또 기존에 뽑았던 신입사원들의 연봉도 또 20%씩 또 삭감시켜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채용하는 어떻게 보면 좋은 측면에서 본다면 인재의 어떤 욕심을 좀 많이 냈죠. 그러면서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많이 부르짖었죠. 그래서 대우그룹의 특징이 그거죠. 세계 경영. 세계 경영의 특징이 네트워크 확장 앤드 인수합병입니다. 그래서 대우그룹의 어떤 세계 경영과 유사한 논리를 펼쳤죠. 그러면서 조선 해운 수직 계열화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게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경쟁 전략으로 보자면 고부가가치화를 좀 꿈꿨어요. 국내 빅3 조선사와 같은 비전을 추진했는데 근데 LNG라든가 이런 고부가치 상선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기술 개발의 어떤 역량을 좀 많이 쌓아야 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역량을 충분히 다 쌓았다고 볼 수가 없죠. 그리고 STX 유럽 인수를 통해서 이러한 고부가치 전략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을 맞았다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핵심 사업인 OSV 부분, 그러니까 특수선 부분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결국은 매각하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STS 조선 해양은 이제 진해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여기서는 고부가치 배를 만들고 STX 중국 다롄에서는 저부가가치 배를 만든다. 이런 이온화 전략을 가졌는데 결과적으로 이건 어떻게 됐냐?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했는데 결국 집토끼, 산토끼 다 놓쳐버린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STX의 수직적 통합 효과의 분석을 하자면 결국은 STX 페노션, 그러니까 벌크 화물에 특화된 해운사죠. 벌크가 크게 뭐 이렇게 고부가치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STX 페노션과 STX 조선해양, 탱커선 이런 부분에 대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도모하였으나 이거는 거래 비용 이론상 수직적 통합의 타당성은 충분히 있으나 STX 자체적으로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지 못했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또한 또 STX는 또 특이한 점이 재무 전략과 자금 운용에서 취약점을 보이고 말았어요. 이 선수금이라는 게 결국은 돈을 좀 미리 받아서 그 돈을 받은 돈으로 선박 제조에 투입돼야 되는데 STX는 이런 선수금과 매출 체크를 이용해서 시설이라든가 R&D 투자로 턴어라운드를 만들고 이거를 또 매각해서 자금을 회수하는 이런 정책을 좀 펼쳤는데 조선업, 해운업이 호황시에는 기업 상장도 좀 괜찮고
또 그들이 생각하는 선순환이 형성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고도 성장이 유지될 수 있으나 이 고리가 단절되면 결국 부족한 자금을 외부의 차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는 재무구조 악화로 또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요. 결국 STX는 수직적 통합으로 위험이 분산되지 않고 집중되어 있는 동반 부실화가 위험이 큰 구조가 돼버린 거죠. 결론입니다. STX는 중국 다롄에 과도한 투자를 했고 원가 우위 확보를 위해서 또 STX의 유럽의 고부가치 전략을 동시다발적으로 추구했어요. 근데 이런 전략은 자원과 역량이 충분하지 않는 STX 그룹에게는 성공하기 어려운 전략이었습니다. 원가 우위 전략과 차별화 전략은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전략이거든요. 선수검을 이용한 흡수합병은 무척 위험도가 높은 자금운용 방식입니다. 기업의 가치 증가 및 자금 회수가 단기간에 정말 실현될 때, 그 타이밍이 정말 톱니바퀴 돌듯이 잘 맞아 떨어질 때에만 유용한 방식이죠. 창업자의 과신이죠. 오노인 강덕수 회장은 초기 성공에 많이 좀 집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러설 때, 후퇴할 때의 타이밍상의 실기를 놓쳐버렸어요. 또한 오노에 집중된 의사결정이 STX의 오늘날 모습을 만든 또 하나의 원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 시사점입니다. 전략적 실패와 유형관리의 부재, 또 창업자의 과신과 과거의 성공 전략에 집착해서 결국 성공과 실패 요인은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우리는 이 논문을 통해서 실패를 통한 또 하나의 미래의 교훈을 좀 배웠으면 합니다. 예, 오늘 논문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